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발언이 잇따라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 취업과 관련된 발언인데요. 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지난번에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한 내용이 있죠. 어떤 청년이 있는데 학점이 엉터리다. 3점도 안 되고 토익은 800점도 안 됐는데 그래도 대기업에 입사를 했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애가 바로 우리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런 스펙 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만약에 그랬다면 부정 채용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죠. 그래서 이거 뭔가 말이 꼬인 것 같다 해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학점도 3.29로 높고 대학도 명문이고 토익은 925점이고 이게 꼭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점수가 낮아도 충분히 잘 취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해명을요. 거짓으로 희망을 주는 거냐 또 뭐 아들 자랑하는 거냐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오늘 한 얘기죠. 점수 낮은 것을 높게 이야기하면 몰라도 높은 점수를 낮춘 게 거짓말이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외국인들에게 똑같은 임금 주는 것 옳지 않다 이런 얘기에서 논란이 됐는데 또 이번에는 아들 스펙 관련 발언으로 또 물의를 빚게 됐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가 아는 어떤 청년이 요즘 말하는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학점도 그냥 엉터리 3점도 안 되고 그때로 말하면 800점 정도 이렇게 못되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영자 신문반 편집장을 했어요. 외국도 안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친구 몇 개를 쭉 해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점 알려지면서 굉장히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결국 상도 뭐 많이 받았대요. 보건복지부 장관 상도 받고 막 그랬대요. 나중에 이제 졸업해가지고 서류 심사에서 통과한 5군데에서는 다 최종 합격이 됐어요. 아주 큰 기업들인데도.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이제 면접해서 심층 심사를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우리 아들입니다. 낮은 점수를 높게 얘기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 반대도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그 마음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좀 뼈가 아픈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근에 하신 여러분들의 말씀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거짓말 자체는 인정을 못 하신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일환 교수 의견을 먼저 들어볼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자료화면을 한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자가 질문했잖아요. 예. 답이 근데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하신 여러분들의 말씀을 뭐 경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어서도 거짓말 자체를 인정하는 거냐 했더니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게 뭐 말인지 막걸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게 황교안 대표의 현실인식, 공감 능력이 치명적인 좀 결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준다는 거예요. 자, 점수를 높여서 말해도 거짓말이고요. 점수를 낮춰서 말하는 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높인 게 아니니까 낮춘 거니까 거짓말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런 논법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조금 이상하게 들려요. 이상하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아들 스펙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이 임원 KT 아들의 또 개인 정보에 관한 거니까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아들의 스펙 얘기하고 취업 사실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 취업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보면요. 시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아들이 임원 면접에서 올 A를 맞았다는 거예요. 예. 입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데. 예. 그래서 차라리
다니는 회사 그만두고 노량진에 저 임원 면접 가르쳐주는 학원을 차리면 대박 나겠다. 이런 조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국민들에게는 그만큼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모른다는 것. 예.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낮춰서 말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황장수 소장께서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낮춰서 말했든 높여서 말했든 그런 거 떠나가지고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죠. 아마 저 강연에 저 전체 오디오를 틀어놨어도 강연 대상이 웃지를 않았을 겁니다. 숙명 여대생들이요. 그러면 뭐냐. 상대가 이 젊은 청년과 대화를 해서 그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 스펙을 강요하는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갖다가 조언을 하려면 그거는 그야말로 거기에 걸맞는 예를 들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그 현장에 걸맞지 않은 예를 들었어요. 이미 자신의 그 아들을 둘러싸고 노조가 과거에 사실이든 아니든 시끄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어떤 행태로라도 저기에서 별로 걸맞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예정되어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저 대표가 저기 나가서 강연을 할 때 그 뼈대를 짜준 사람은 있었을 겁니다. 비록 원고를 보지는 않았지만요. 예. 그런데 전날 이제 대학생들하고 강연하면서 원고를 읽을 수 없는 그 무원고 강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원고 강연. 예. 그러니까 무원고 강연을 저 보십시오. 그 원고를 외우다시피 했거나 아마 이 뼈대만 대충 예. 머리에 넣고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떤 이 일종의 위트라든지 이런 걸로 다가갈 수 있는 건지 또 예. 그게 좋은 사례인지에 대한 예. 어떤 이 체크를 아무도 안 했을 거다. 예. 내지는 그게 의미를 모르고 저를 집어넣었을 거다 보여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세상 물정 모르는 기족 이미지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 뭐 역사 안에 차를 타고 들어간다든지 또 대행되자마자 시계를 만든다든지요. 그래서 보수 진영 안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저런 데 나가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굳이 저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예. 청년의 고통이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당이 청년들을 위해서 뭔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이 청년들의 실업난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결혼을 하지 못하고 주거 문제에 시달리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 박수 받을 이야기가 숱하게 널렸는데 하필 거기 가서 사고를 내는 이야기를 예. 하느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본인 스스로요. 지금 저렇게 막 다니면서 대통령 흉내 낼 일이 아니라 자신이 뭘 전달해야 되는가 하는 심사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황 소장께서도 강연 많이 다니시잖아요. 좀 많이 안 다니지만 간혹 하죠. 예. 근데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 얘기할 때 보면 바로 그 애가 우리 아들입니다. 하하하 하고 웃었을 때는 싸늘하죠. 그때가 웃음 코드라고 본인은 생각한 것 같거든요. 예, 자기만 웃었어요. 그러니까 대중과 결여된 예. 그 유머 코드 이것조차도 정치인은 무슨 결격 사유죠. 양문석 이사장 지금 저 맨 처음에 아들 스펙 관련된 발언 자체도 논란이지만 이제 해명에서 아니 뭐 높은 점수를 낮춘 것이 거짓말이냐라고 얘기한 그 부분도 또 하나 논란이 됩니다. 십계명에 보면 거짓말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분 전도사님이잖아요. 근데 거짓말이라는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선의의 거짓말이든 악의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그리고 솔직하지 못한 건 솔직하지 못한 거고요. 해명을 하려고 하면 저 거짓말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게 아니고 저 그냥 웃음 코드를 만들려고 했는데 저의 그 유머적 감각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 쉽게 넘어갈 일이거든요. 근데 네. 저 부분에서 거짓말이 반대 점수를 낮추도 거짓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는 분이 그리고 십계명을 어기면서 전도사라고 계속 자랑하는 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문제는 저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요. 저렇게 한마디 실수를 하면서 훨씬 더 대여 공격의 호재들이 많고 그 대여 공격의 수위를 높일 수 있는데 당대표,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저러한 말 실수 때문에 제1야당의 위상이 계속 추락한다는 겁니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요. 민생 투어를 하는 거는 듣는 거거든요. 내가 이야기하러 가는 게 민생 투어가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무슨 고통과 어떤 그 힘겨움을 가지고 있는지, 청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시장에서 상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으러 가야 되는데 하나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하다가 왔기 때문에 청년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최진중 변호사, 낮춰서 말한 것도 잘못이냐라는 말은 결국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죠.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약간 그 좀 윤색을 한 건데 그걸 굳이 거짓말이라고 하느냐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만. 그렇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아재 개그의 역풍. 실제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연세 드신 분이 무원고 그렇죠. 강연 참사의 아재 개그 역풍. 결국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바로 우리 아들입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기획은 했는 것 같은데 그 유머 코드가 현재 있는 20대 이 청년들과 맞지가 않았던 것이고 더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어떤 문제가 터졌으면은 사실 그 이벤트보다도 그에 하는 대응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더 크게 논란이 됐을 때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논란이 되고 이게 거짓말이냐 할 게 아니고 그냥 쿨하게 젊은 청년들과 더 소통하겠다. 이 정도의 메시지를 들면서 오히려 즐겁게 받아들였으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양문석 박사님이 무슨 민생 투어 가서 왜 듣지는 않고 왜 얘기나 하냐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민생 투어가 아니고 숙대 특강 갖는 겁니다. 특강 가서 강의를 해야지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얘기를 하는데 다만 그 젊은 사람들과 눈을 맞춰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초보 정치인의 딱지를 떼지 못한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의 대응, 당에서의 대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젊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어떤 황교안 총리가 말을 한번 실수 비슷한 걸 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물고 뜯어진 것 하면서 보면은 야당의 모든 어떤 이슈들은 다 물타기 해버리고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헐뜯기식으로 언론이 보도하는 그 부분도 저는 또 한번 생각해 볼 점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언급을 해주셔서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민생 투어 이야기를 한 거는 민생 투어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왔었으면 강연을 할 때 정작 말을 할 때는 정확하게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당 대표의 말 실수가 제1야당의 현재 상황에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대응 이야기하셨는데 대응을 아주 잘못했다라는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게 거짓말입니까?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마저도 잘못하고 있는 한교안 대표에 대해서 스스로의 자각을 촉구하는 거지요. 그죠? 박정희 의원 방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가 숙대 특강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소득 주도 성장의 문제, 또 임금 인상의 문제, 또 노동시간 연장의 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꿈과 희망을 주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성공담을 얘기할 게 아니고 정말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줬어야 되는데 그거 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을 보면 언론 환경이 역대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심들을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파장이 올지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쉽게 생각을 뱉어버리니까 늘 트집을 잡히게 된단 말이죠. 황교안 대표의 강연 내용 중에 이거 부분을 빼고 나면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기 이렇게 살아왔다는 얘기라든가 또 현재 이루어지는 어떤 정책 방향이 이러이러한 게 잘못됐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서 취업을 하고 해야 된다는 훌륭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이고, 근데 박 의원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그런 건 당보에서 써주지 일반 언론이 그런 걸 쓰겠습니까? 한국당의 지금 말 조심을 자꾸 해야지 이렇게 대표라든가 또 대변인이나 이런 분들이 실수를 하면서 본질을 왜곡당하는 이러한 자충수를 좀 두지 않았으면 해야 싶습니다. 되는데. 자, 노영희 변호사. 염장을 지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나쁜 의도로 그런 말을 한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취직이나 이런 것들이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 앞에 가서 성적은 좋지 않아도 혹은 영어 점수는 좋지 않아도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시도를 해보면 다 된다. 이런 지금 희망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건데 알고 봤더니 성적도 되게 좋아. 게다가 영어도 또 되게 잘하고요.
그다음에 뭐 스펙은 또 뭐 집안 스펙이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넘사벽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아들 자랑하러 왔나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희망을 가장해서 자신의 스펙 투성이인 아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실제 그런 마음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 그게 바로 기만적인 격려가 가지는 더 마음 아픈 그런 현실인 것 같고요. 이건 저는 정확히 말하고 싶은 건 염장을 질렀다. 예. 이겁니다. 그런데 정기란 교수 좀 이제 젊은 학생들과 그 대화 가끔 하시겠지만 학교에서 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정말 그 대충 뭐 어떤 이야기로 해서 희망을 주고 격려하고 이거 가당치 않아요?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네. 우선은 말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예. 이게 기본적으로 자칫 본인도 어느 순간 꼰대 그러니까요. 반열에 들어가 있거든요. 꼰대라고 스스로 제가 꼰대죠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또 꼰대란 말도 있어요. 그런 분이 굉장히 그 청년들의 어떤 그 아픔과 고통을 같이 공감하고 예. 또 어떤 어려운 그 척박한 현실을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운 덕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만 덧붙이면요. 황교안 대표 앞서 뭐 여러분들이 좋은 뜻으로 얘기도 해줬고 합니다만 저는 실수도 반복하면요. 그게 실력이에요, 실력. 그런 부분에서 좀 황교안 대표 스스로가 또 이게 뭔 일이 생길 때마다요. 뭐 거짓말, 비판 이게 나오면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그래요. 어물쩍해서. 예. 이게 아니라 뼈아픈 반성을 좀 하는 것도 다른 어떤 실수를 막는 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또 난독증이라고 또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어도 못 알아듣느냐 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예. 예.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